자녀는 성장하고 부모는 성숙하는 패밀리 스쿨 이야기 지조이입니다. 오늘은 성교육, 부모님들의 관심이 또 많으신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목은요, 그럼 과일이 열리겠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제목이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제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서 이렇게 재밌는 제목들이 나옵니다. 저의 팔뚝만 하던 저희 큰딸이요, 어느새 제 어깨까지 늘어나고 나이도 10살 무렵이 되니까요. 여태껏 나름대로 성에 대한 기본 지식과 건강한 성상식, 성경적 성개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10대가 되었으니 좀 더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터넷을 뒤져서 이것저것 알아보기도 하고요. 참관 학습을 구상하기도 했지만요. 썩 내키는 프로그램을 찾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성교육 자체에 문외한인 제가 직접 가르칠 것을 또 생각하니까 턱없이 준비가 부족한 것 같고 불쑥 성교육 기관에 맡기자니 내키지 않는 부분들도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물론 전문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들 가운데는 또 신뢰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곳들도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역시 저의 결론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부모인 내가 먼저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은 부모가 정확한 개념을 잡고 있어야지 대화가 잘 통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역시 패밀리 스쿨 엄마다운 생각이죠. 일부 성교육은 지나치게 적나라한 영상들을 상영해서요, 오히려 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청소년들의 상상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또한 출산 과정을 여과 없이 보여주어서 여자아이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울기도 했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적당하고 부모의 신앙관에 맞는 성교육을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얼른 생각난 것이 도서관이었어요. 그것에는 이미 앞서 고민하신 분들의 사상으로 가득한 책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단서를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성교육에 관련된 책들은 많더라고요. 그 가운데 목차와 서문을 읽어본 다음에요, 제가 선택한 책은 로리 버켄 눈이 잘 안 보여요. 로리 버켄캠프와 스티븐 C. 애킨스가 공저한 재미있게 알려주는 성이라는 책이 있어서 제가 골랐습니다. 책의 겉표지에 보니까요, 부모가 미리 배우고 제대로 알고 직접 가르쳐야 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우리 가정의 교육관과 일치되는 부분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차를 훑어보니까 내용도 간결한 것이 부담스럽지도 않더라고요. 타이틀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늦어도 5살부터 시작해야 할 우리 아이 올바른 성교육. 모든 부모가 가르칠 수 있다면 가장 안전하지요.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요, 아이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아이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이지요. 자녀에게 책을 팔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강의료를 받을 목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더욱 아니고 자녀를 위해, 오로지 자녀만을 위해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부모이니까 성교육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프롤로그를 읽으면서 더욱 안심이 되더라고요. 적어도 부모와 아이 사이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썼다는 안도감이 들었고요. 읽는 내내 부담스럽지가 않아서 좋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무지하구나, 나는 정말 막연했구나, 다시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면 오늘 왜 이렇게 대대거려요 하며 저 자신과 수준을 깨달은 때였어요. 역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새로운 것을 준비할 때마다 저를 먼저 가르쳐 주시는 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주님은 역시 최고의 선생님이시지요. 남녀 차이를 나타내는 신체 부위의 정확한 명칭도 헷갈리는 정도니 한심하더라고요. 남자의 생식기관은 음경이라고 부르고 여자의 생식기관은 질이라고 부른다는 것부터 복습해야 했습니다. 명칭이 외워지지 않아서 몇 번씩 책을 뒤적이며 반복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책도 봤는데요. 영어 명칭은 또 왜 이렇게 긴 걸까요?
책을 읽는 도중 아차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결코 빨리 시작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자는요, 저희 집 막내 나이 때부터 서서히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때 저희 막내의 나이가 아기 때였거든요. 5살부터는, 만으로 5살부터는 시작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막연하게 어려서부터 성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어가지고요. 주어들은 풍월로 남자와 여자의 신체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애초에 남녀를 다르게 만드셨다는 사실, 결혼은 육체관계를 공식적으로 허락받는 예식이라는 것, 이 정도를 알려주고는 있었지만요. 턱없이 부족하고 어설픈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자의 충고를 따르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성에 대한 인식이 자라거나 남녀의 차이에 관심을 보일 때가 가장 적기라고 하네요. 5세 정도가 되면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대요. 이미 관심 시기가 지났다고 생각이 되면요. 질문으로 대화를 유도하라고 하더라고요. 저자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막내에게 먼저 시도해 보았어요. 호비야,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 줄 알아? 모르는데요. 천진해요. 엄마가 알려줄까? 그랬더니 네 하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 몸속에 씨를 심으면 그게 엄마 몸속에 있는 알과 만나 아기가 되어 자라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 9달을 꽉 채우면 꽉 채우면서 자랐다가 질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야. 씨를 심어요? 하하하하, 웃기다. 그럼 과일이 열리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 제목이 탄생이 되었어요. 일단은 성공했어요. 책에서 알려준 대로 했더니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둘째에게도 똑같이 시도해 보았어요. 다행히 우리 막내보다는 더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질문도 막 하는 거 보니까요. 마침 몇 해 전 저희가 선물로 받은 커다란 인체 해부도 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펼쳐두고 열심히 일일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이야 정말 몰랐어요. 남녀 신체의 다른 점이 아주 분명하게 그림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어서요. 임신 과정에서부터 출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성교육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낱낱이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내친 김에 셋을 다 불렀어요. 그림을 보여주고 초스피드로 성교육 일부를 마쳤습니다. 어떠한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자연스러운 게 최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엄마 아빠는 구시대 교육을 받은 탓에요. 성에 대해서 까칠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시침 뚝 떼고 접근을 했더니 예상보다 부드럽게 진도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성의 차이와 역할을 인지시키고 다른 신체 부위를 가르쳤던 것처럼 생식기관도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것만 명심하면요. 별로 까다로운 게 없더라고요. 팔, 다리, 어깨, 눈, 코, 입 가리키는 것처럼 생식기관도 그렇게 가르쳐주면 되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더 흘러서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큰딸이 이성에 대한 질문을 시작했어요. 엄마, 나는 언제부터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사춘기가 될 딸을 염두에 두고 마음을 준비하면서 미리 읽은 책이 있었다면요. 2부의 사춘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자는 자녀들에게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는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 세상에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아이들이 캐캐묵은 9세대 사고방식이라고 튕겨져 나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요. 계속 생각해 볼수록 저자의 가르침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바른 것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큰딸에게 데이트는 결혼할 대상이 생겼을 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결혼을 전제로만 만나는 거란다. 남자친구들이랑 떼거지로 여럿이 어울리는 건 좋아. 그렇지만 항상 단체로 만나야 돼. 단둘이 만나는 것은 결혼을 염두에 둘 만한 사람이 나타날 때 허락해 줄게. 저도 무슨 정신으로 그런 정신 나간 말을 할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세상에 정말 이렇게 가르쳐도 되는 걸까? 의심이 살짝 들었지만요. 우리 큰딸은 아무 말 없이 듣더니요. 네, 알겠어요. 라고 그냥 쿨하게 답하더라고요.
요즘은 더 깊은 대화들을 많이 하게 돼요. 결혼과 성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졌다는 얘기지요. 특히 아름다운 젊은 여성에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도 얘기해 주었어요. 저희 셋 딸들이 많이 아름답거든요.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휘청거리며 끌려가지 않도록 함께 물론 기도도 하죠. 남편감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남편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딸들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청년들이 우리 딸들을 만날 때까지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고 거룩하게 잘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서로 만났을 때 눈이 열려 알아보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또한 자기 몸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점, 자기 몸이 귀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몸도 귀하다는 점도 가르쳐 주고요. 자신의 생식기를 다른 사람들이 만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점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생식기에 손을 대도록 강요받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강요받을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지만요. 특별히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다가도 성에 대한 질문과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가정이 되도록 분위기를 이끌어가면 좋다고 합니다. 2부의 사춘기에는 아이가 사춘기가 되어가는데도 성에 대한 질문이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모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네요. 친구들로부터 잘못된 성에 대한 개념을 듣고 배우기 전에 부모가 먼저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성이나 이성에 관심은 많았지만 부모님과 대화하기는 주저했던 사춘기 시절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자랄 때는 그런 대화를 터봇이 여겼던 터라 지금보다 더 심했기는 했어요. 폐쇄된 교육을 받고 자란 우리 세대가 자유분방한 세대를 가르치고 키우고 있으니 격세지감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차를 줄이고 대화를 끌어내야 하는 것은 역시 연장자인 부모의 몫이겠지요. 부모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할 것이에요. 그러려면 마음을 열게 하는 대화법을 배워야 할 것이고요. 성이나 이성 문제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고 전환도 필요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을 준비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은 다 아이들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실제로 대화를 건네보고 질문으로 생각을 유도하는 등 실전에 부딪히면서 부모가 알아야 할 갖가지 사실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침묵이 금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과 어색하고 껄끄러운 대화를 이제 시작하실 때가 되셨나요? 부모가 먼저 용기를 내십시다. 연령에 맞는 유용한 정보를 담은 책자를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해 두어 아이 스스로 읽어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좋은 책, 각자에게 맞는 혹은 각 가정에게 적당한 책을 찾으려면요. 역시 부모가 나서서 발품을 팔아야 하겠지요. 아이들은 점점 집 밖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아질 때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밖에서 배운 것들을 자유롭게 집에서 부모와 나눌 수 있도록 인식시켜주는 것, 그리고 대화의 자유를 허락하여서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과 질문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부모의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사춘기에 도달한 세 딸과 함께 건강한 성 지식을 나누기 위해서 부지런히 요즘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며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또한 애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계속되는 공부, 계속되는 대화, 계속되는 성장이 있기를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